내가 알아. 구멍 들어온 거 맞아. 맞다고. 나와. 가자. 돌려 씨. 버려진 방송국입니다. 이리 와! 나랑 그거 말라고? 진짜다. 내리소서, 내리소서. 너 내가 이걸로 죽였잖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헌터의 하윤입니다. 떠도는 영혼이 인간의 몸에 들러붙는 현상을 빙의라고 합니다. 생소하게만 여겨졌던 빙의라는 단어는 이제 수많은 빙의 사례자들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일반적인 단어가 되었는데요. 여기 빙의에 시달리는 여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 인격체의 얼굴을 드러낸 그녀. 한 아이의 엄마,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일상은 철저히 망가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녀는 과연 예전에 행복했던 가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난 고스트 스팟 방송을 통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영가에게 지배당해 괴로워했던 그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이웃들이었다. 아직 세상에는 빙의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숨겨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파고든 악령을 퇴치하고 빙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4명의 미스터리 헌터가 마음을 모았다. 이제 미스터리 헌터 사이의 새로운 테마 여행이 시작된다. 한 여자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다.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발광하는 그녀. 괜찮다 나는. 뭐야? 아버지 내가 애비라면 예쁘고. 응. 아버지 사위한테 좀 하고 싶은 말 좀 해. 인간의 갑작스러운 상황에 남편이 불려왔다. 아버지가 얘기해. 이 X가 나를 믿게 만들어버렸단 말이다. 내가 신 아니라고 연등을 다 떠는 놈 있단 말이다. 도대체 이들 부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일주일 전 제작진 앞으로 도착한 제보는 아내가 이상하다는 남편의 전화였다. 그렇게 찾아간 살해자의 집. 그럼 당신 나하고 살지 마. 놈이 테마야 테마. 왜 그러냐 웃자마자. 테마 하겠다니까 열받아서 그래요. 테마 합시다. 속 시원하게. 제작진이 도착하자마자 실랑이 중인 부부. 그런데 아내는 남편과 싸우면서도 뭔가를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제보를 한 남편은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아내의 태도가 기가 막힌 듯 했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혼자 뭔가를 중얼거리는 아내. 네, 끝났어요? 테마 합시다. 이제 그만 찍으세요. 잠시 후 이들 부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다. 일 갔다고 하루 종일 무슨 이상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잠잘 때도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그땐 또 갑자기 일하고 있을 때는 또 그래요. 우리 앞으로 잘 살자. 저라가지고 그래요. 그럼 난 그래. 이제 제대로 했구나. 또 일 갔다 오면 또 그게 아니에요. 일 갔다 오면 또 이게 대화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또 대화하지 말라고 하면 또 싸우고. 그게 이제 조절이 되시느냐? 그렇죠. 조절은 되는데요. 조절이 안 돼요. 신랑하고 말 못하게 해요. 신랑이 나를 이해 못해준다고 말 못하게 해요. 내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계속 그러네. 퇴근해서 들어오면 나는 아침에 나갈 때도 할아버지 그러고. 대화하게 되고요. 이 아저씨하고 말 안 하니까 지금 답답한 거예요. 아내가 보이지 않는 영가와 대화를 한다는 남편. 아내는 남편을 못마땅해 하면서도 대화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는데 제작진은 아내를 살해자로 결정. 집안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날 밤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세 가족. 그런데 남편과 아이가 TV를 보는 사이 혼자 중얼거리는 살해자. 그뿐만이 아니었다.
잠도 안 자네. 남편이 잠을 못 잘 정도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그녀. 밤이 깊어지자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 수염 만지는 흉내까지 내기 시작했다. 깊이 잠든 남편과 아이와는 달리 혼자 계속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살해자. 결국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는데, 그녀를 쫓아나간 제작진은 주방에서 울며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허공에 대고 절을 계속하며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는 살해자. 그녀는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 뭐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없고요. 신호신만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신호신만 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계속 빌고 있는 그녀. 늦은 밤까지 계속된 그녀의 기도는 무슨 의미일까? 새벽이 되어서야 살해자는 방으로 들어와 잠을 청했다. 새벽 4시 반. 새벽에 출근하는 남편이 혼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차려 먹고 있었다. 매일 일어나는 일인 듯 익숙한 남편. 밥을 챙겨주지 않으신 거세요, 아침은? 와이프가요? 네. 안 챙겨줘요? 너무 새벽이라 그런가? 정신이 있어야 챙겨주죠. 옛날에는 새벽이라도 남편의 아침을 챙겨주곤 했던 아내. 하지만 이상한 행동이 시작된 이후로 아내의 내조는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고 했다. 그렇게 남편이 출근한 후 아이의 등교 준비를 돕는 살해자. 이때만큼은 평범한 엄마의 모습인데, 아이를 보내고 방으로 들어온 살해자는 피곤한 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런데 혼자 남겨지자 갑자기 돌변한 살해자.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답 찾았으니까 답은 이렇다. 거기 있잖아. 찍지 말고. 찍지 말고. 한 반 더 있잖아. 찍지 마. 네, 안 찍을게요. 다 걷어버려. 걷어버리고만. 네. 걷어버려. 제작진의 촬영을 거부하며 살해자는 카메라를 피해 뭔가를 쓰기 시작했다. 왜 계속 아씨 접신데 카메라를 의식하며 숨어서 계속 뭔가를 쓰는 그녀. 그녀가 쓴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후 확인한 노트에는 구렁이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했다. 도대체 구렁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럼 변한다잖아요. 움직인다잖아요. 뭐가 움직이나? 행동이 변하다는 거예요. 행동이. 누구세요? 할아버지라면 할아버지고 나라면 나다. 살해자는 또다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답 찾으러 왔으면 답 물어보고 가고 꺼버려라. 요거 끄라고. 꺼버리라고. 아니 뭐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끄고 말해봐. 끄고 말해봐. 신들이 팍팍 터져 나오면서 말할 때는 있잖아요. 내가 완전 신인 것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답답해요.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신고 타는 날. 신고 타는 날요? 2월 5일. 신굿을 했다는 살해자. 실제로 집안 구석방에는 신을 모셔둔 법당이 존재했다. 즉 살해자는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었던 것. 게임하겠다니까 열받아서 그렇다면 그래요. 혼자 중얼거리는 행동이나 기도를 하는 것은 살해자가 무속인이라서일까? 그렇게 생각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 횡설수설하는 그녀의 말과 자신도 제어되지 못하는 행동. 없고요. 무속인이라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나는 지금 허주 잡신이라고 생각해요. 허주는 신을 받은 사람에게 오는 잡신으로 신의 행세를 한다고 한다.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 신 외에 허주가 지금 붙은 거라고 이제. 허주에 의해 고통받는 무속인들은 이전에도 많았다. 죽겠단 말을 왜 괴롭혀? 내가 뭐 어쨌다고? 살해자도 그들처럼 허주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것일까?
그날 밤 퇴근한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상한 할머니 저 실립 입고 난 뒤로부터는 이상하게 이게 그 전까지는 괜찮았다고요. 한 4개월 신내림 받고 4개월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냥 한 달 전서부터 이상해지더라고요. 제작진은 지금까지의 살해자 행동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갑작스럽게 수염 만지는 할아버지의 흉내를 내는 살해자의 모습. 너네 마음 또 살만해 또 살. 그것은 허주에 빙의된 예전 살해자의 모습과 흡사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도 입을 실룩거리는 행동. 입을 꾹 다물며 끄덕거리는 행동들. 또한 입을 가만히 놔두지 못했던 지난 살해자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신을 받은 무속인이란 점, 허주에 빙의된 예전 살해자들과의 비슷한 행동들, 허주라고 생각한다는 살해자의 말. 정말 살해자에게는 허주가 들어와 있는 것일까? 예전에는 한없이 다정했던 부부.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바로 그녀 안의 영가였는데. 할아버지들 때문에 미치겠어. 나가세요 그냥. 나 안 한다니까. 살해자 역시 지금 상태가 너무 괴롭다고 했다. 옆에다 또 하나 써 두 번 쓴다며. 어머니란 책임감 때문인지 그녀가 온전한 자신으로 있을 때는 오직 딸과 함께 있을 때뿐. 하지만 지금의 상태도 언제 더 심해질지 모른다. 과연 이 가족의 평화는 지켜질 수 있을까? 일하면서도 이 사람이 잘 있나, 뭐 집에 잘 있나,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일이 제대로 잡혀요. 또 집에 갔다 일 끝나고 오면은 또 저 사람 또 그 사람이 헛소리하고 그러니까 힘들고 사는 거 자체가 힘들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도 하루빨리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살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먼저 한 명의 미스터리 헌터가 살해자의 집을 찾았다. 사주와 풍수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전달하는 운명의 전달자, 계룡산 도령. 이 집안 기운이 너무 쫌쫌하고 이 또 밑에 수맥도 흘러요. 다행히 이 방 가해 쪽으로 기운이 흐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내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신에 눌리고 근본적으로 이 터에도 눌려 있고 지금 그래가지고 본인이 기가 많이 소진돼 있어 지금. 맞습니다. 한번 여기서 한번 사주를 한번 내가 풀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사주를 통해 살해자의 운명을 가늠해보는 계룡산 도령. 신기가 허약하게 타고났고, 또 두 번째는 이 신기가 허약하면서 영적인 기운이 또 발달해 있어. 얼마든지 신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서려 있다는 얘기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이 이 전생에 업이 많아가지고 그 전생의 업을 풀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뭐냐면 신들이 본인을 감지하고 있다고 지금. 그리고 이름도 이라는 이름이 아주 대단히 나빠. 맞아요. 일찍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게 돼 있고, 또 공부도 많이 할 수가 없고.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하고 싶었는데요. 공부를 했으면 이거 안 해도 된대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못하고 참 중간에 모든 게 좌절되고 이렇게 사주에도 어떤 그런 풍파가 들어있는데 이름까지 나빠서 설상가상작용을 했다는 뜻이라.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어떤 제3의 도움을 받아서 바른 정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는 게 좋다는 뜻이라. 외부로부터 어떤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면서 신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어떤 무속인을 통해서든 테마사를 통해서든 해결을 해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 미스터리 헌터가 출동했다.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퇴마사 김영기. 보이지 않는 영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효연보살.
인간의 상처를 달래는 카리스마 상담자 해령 보살. 미스터리 헌터가 간다. 살해자의 집에 도착한 미스터리 헌터. 먼저 집안을 둘러보는데 귀신만 잔뜩 있네. 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귀신만 잔뜩 있어. 신이 아닌 귀신만 있다는 김법사. 자리를 옮겨 살해자 안에 있는 영가의 존재를 알아보기 위해 접신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그 구렁이가 꼬리를 트는 게 보이는데. 그치. 구렁이는 없어요. 신이 무슨 구렁이가 있어요. 혼신이지 바보야. 아버지가 구렁이를 죽인 적이 없나? 없어! 없어? 똑바로 차리고 내 정신 차려. 없어? 없어. 없어? 없어! 그러나 이전 카메라를 거부하며 구렁이에 대한 글을 계속 썼던 살해자. 저 다리를 잡고 있는 거는 허주 잡신, 구렁이 이런 걸로 보입니다. 허주 잡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산저산 다니시면서 기도 다니시면서 들어붙는 것도 있었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준 신체사도 대단한데. 똑바로 뜨고, 응? 지금 싸우자고 온 거 아니잖아. 네 사주부터 봐주면 되겠지? 자꾸 신행세를 하며 헌터들을 거부하는 살해자에게 무구를 갖다주는 김법사. 그녀는 무구를 들자마자 반응하기 시작했다. 부채와 방울을 흔들며 뛰기 시작하는 살해자. 그리고 그녀 안에 영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시라도 빨리 퇴마가 필요한 상황. 날뛰고 있는 영가를 잠재우기 위해 1차 가료를 시작한 김영기 법사. 요령을 울려 영가를 진정시키고 살해자 안의 영가의 존재를 하나둘 감지해 본다. 어느새 얌전해진 살해자. 보이지 않는 영가와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다. 그녀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다른 잡령들은 다 빼냈어요. 근데 그 노인네 하나가 자기가 신이라면서 강력하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어. 일단 장소를 이동을 해가지고 마포 법당에서 마지막 이제 일전을 한번 벌려야 돼요. 며칠 후 김법사의 법당. 퇴마에 앞서 살해자와의 대화를 시도해보는 해령보살. 그런데 신랑도 굴복해. 어? 지금까지는 인간의 사고 다 퍼본 거야. 네. 응? 네. 좀만 더. 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갖다 실리는 양반. 하고 싶은데 일어서서. 그치? 그치? 이런 신명을 갖다가 묶어놓고 갖다가. 야, 갖다가 묶어놓고. 누구세요? 없다. 누구세요? 누구신지 밝히셔야죠. 민식이라 부르면. 그녀 안의 영가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허주 자신이야? 허주도 허주 나름이지. 그렇지. 허주도 허주 나름이지. 누구야? 성. 아빠는 모른다. 내가 네 아빠를 내가 애기라면서. 응. 아버지, 사위한테 좀 하고 싶은 말 좀 해. 인간에 사는 말 말고 아버지가 얘기해. 아버지가 얘기해. 무당 버린 놈인데 뭘 무당시켜야는 못 시켜. 사위한테 똑바로 얘기해. 급한 상황에 남편이 불려왔다. 이 새끼라고 이 새끼인데 이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렸단 말이다. 진 아니라고 지랄 연등을 다 떠는 놈이 있단 말이다. 나한테 신이 아니니까 간단 말이다. 드디어 그녀 안의 허주가 스스로 정체를 밝혔다. 이제는 접신이 되어 있는, 숨어 있는 이제 영혼들을 갖다가 이제 그 살해자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끔 자극을 시키는 거죠. 사람이나 귀신이나 자극을 하는 데서는 자기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든 변명을 하기 위해서든 치솟고 나오게 돼 있거든. 최종 가료전. 진언을 하며 영가와의 싸움을 준비하는 김영기 법사. 과연 퇴마는 성공할 수 있을까? 불쌍한 여자 아니야. 이런 데 가서 어디 신이라고 행세하는 거야.
계속되는 가료에 영가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간다. 영가라. 장난하지 말고 어제는 받아줬어. 오늘 안 받아준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해자의 몸속에 들어있는 영가를 퇴마하는 시간. 살해자 안에 들어와 모습을 감춘 채 신행세를 하며 그녀를 괴롭힌 허주와의 마지막 일전. 힘겨운 싸움이 끝나가고 평온한 표정이 된 살해자. 이제 그녀 안의 허주는 사라졌을까? 그리고 그녀는 평범한 주부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정신이 들어와 있지는 않았어요. 전부 잡신이지. 잡신들이 원래 그 모습을 계속 둔갑해가면서 신노릇을 많이 해요. 일단 기운은 다 빼놨어요. 다 빼놨고 이 잔여 연기가 아직 몸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휴유증 가료를 한 4-5차례 더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편한다잖아. 신을 받으면 모든 게 괜찮을 줄 알았던 살해자. 하지만 오히려 허주에게 빙이 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의 행복은 무너져버렸다. 그래도 가족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버텨온 그녀. 참 많이 놀랐어. 보고 느낀 게 많아요. 신이랑을 안 믿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믿게 되네. 앞으로는 이제 많이 좀 따라줘야죠. 가장 좀 하고. 살해자가 예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행복한 가정을 지켜가길 기원합니다. 버려진 방송국입니다. 이리 와! 나 풀고 가려고? 짐승사가 내리소서 내리소서. 너 내가 이걸로 죽였잖아. 사람이 살지 못해 버리고 떠난 집. 귀신이 출몰하는 빈집을 우리는 흉가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홀하우스, 영국의 볼리 렉토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표 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곳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깊이 대상을 넘어선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호기심, 귀신들을 만나고픈 욕망 때문이겠죠. 여기 오랜 세월 버려진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엔 과연 어떤 사연들이 있을까요? 겁없는 패밀리를 이끄는 사령관 다비. 위기에 강한 해결사 벼락대감. 영들의 사연을 전해주는 연화 애기씨.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는 도깨비 신장까지. 최강 미스터리 헌터 겁없는 패밀리가 돌아왔다. 10년간 방치된 폐방송국. 사람의 발길을 끊게 만든 음습한 기운만이 감도는데 밤에 좀 이렇게 좀 툭툭거리거나 뭐 좀 부딪히는 소리가 좀 들린다든지 오래 근무하고 싶은 근무진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체험단을 놀라게 한 공포의 실체. 패밀리조차 감당하기 힘든 악령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런 이제 저녁 때 뭐 여자 비명 소리를 들었다던가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밑에 이제 라디오 부스 있는 지하에 있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유독 많이 하셨고 밤에 좀 이렇게 좀 툭툭거리거나 뭐 좀 부딪히는 소리가 좀 들린다든지 오래 근무하고 싶은 근무진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문을 닫은 지 10년. 사람의 온기가 떠나자마자 급작스럽게 변한 방송국.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상을 파헤치기 위해 겁없는 패밀리가 나섰다. 오, 완전 시원해. 공기가 틀려. 여기랑 공기가 틀려. 공기가. 생각보다 많이 낡았네 진짜 안에.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외관과 달리 내부는 많이 훼손돼 있었고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여기 바닥이 막 이런 기자재들이 많이 버려놓고 가가지고. 아, 그렇구나.
뭐 이 방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따로 있으셔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뭐 들어오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고 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네. 사무실로 사용했을 법한 공간 역시 음산한 분위기가 역력했는데 유독 이곳에서 강하게 느껴지는 기운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때 벼락대감이 영가를 받아들였다. 왜 오셔서 그러세요? 아니 원래 이 자리에 계속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죽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500만 명 돌아다니다. 너는 연거였다. 이게 장성국이고 약간 좀 재밌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그런 게 좀 좋아서 그냥 이렇게 눌러 앉았는데 한 발자국 보이시고 빼꼼히 바라봐도 눈만 쳐다봐도 무서워 못 나가고 여기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악귀가 여기 자리를 잡고 있다 이 말이네. 영을 위협하는 악귀, 즉 악령이 존재하는 것일까? 탐사를 계속하기 위해 2층으로 이동하는 패밀리. 2층은 마치 미로처럼 좁은 복도들이 이어진 또 다른 모습이었다. 저기를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1층인 거잖아요. 저희가 아마 공개홀인가 봐요. 여기 사람이 서 있는 거야? 저희들 전부 다 관객석이니까 막 귀신이 붙어서 저런 데서 앉아서 보겠지, 밖으로. 공개홀로 이동 후 거침없이 관객석에 올라간 벼락대감. 내가 거기 말한 거였어. 내가 거기 말한 거였어. 내가 저기서 아까 사람 서 있는데 아니야 그랬던 데가 거기였어. 딱 거기야. 이 둘은 같은 영을 감지한 것일까? 하나라고? 왜 거기 서 있었는지 얘기는 안 해요? 저 위에 있을 때는 여기에 영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우리가 또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내려다보던데 저기서 또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 여기 분장실이다. 분도 있어. 분장실은 누군가 막 사용을 하고 떠난 듯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뭐 있다. 응? 내가 아까 저기서 자꾸 여자인 것 같아. 나 깜짝 놀랐어. 여자가 자꾸 왔다 여기 아까 거기서부터 저기 자꾸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들어갔다 나갔다가 잡으려고 하면 나가고 지금 뭐가 놀린다니까 이것들이. 주위를 맴돌기만 할 뿐 영가들은 좀처럼 패밀리와의 접촉을 피하는 듯이 보였다. 아니 우리 제자들은 목소리들이 우선 이렇게 맑은 목소리는 없잖아요. 아나운서실 되게 와보고 싶었어. 응. 내 맑은 목소리 내가 하잖아. 내가 얼마나 가도 예쁜 목소리인데. 내가 신비가 무슨 짓인데 이거 하잖아. 순간 연하애기 씨에게 아기 영가가 실렸다. 여기에요. 한 개만 내가 얘기해 줄게요. 여기 제일 밑에요. 가면은요. 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하는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어흥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 밑에는 가지 마세요. 이 밑에는 가고 가지. 영가를 조심하라는 아기령과 남자 영의 경고처럼 악령은 존재하는 것일까? 패밀리는 단서를 쫓아 지하로 향했다. 지하를 소리하니까 속이 안 좋다.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감옥 같아. 오랜 방치로 지하는 더욱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라디오 스튜디오로 사용했던 옛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곳곳에 폐쓰레기와 악취만이 가득한 거대한 지하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었다. 거기도 라디오 부스요? 지하의 음산한 기운이 패밀리를 감싸고 있었는데 그때 벼락대감에게 한 영가가 접근을 해왔다. 목이 죄어오는 고통을 호소하는 벼락대감. 목매에서 죽지 말았어라. 좋은 생활 시절에서 일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랬을 텐데 억울해. 고통이 전이되는 위험한 상황. 도깨비 신장이 접신을 중단시켰다. 여기 줄 있네. 내가 갖다 놨어. 깜짝 놀랐네.
내가 죽인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의 느낌인데 굉장히 사악하고 되게 막 냉정한 느낌 있잖아요. 괴로워하는데 내가 재밌다. 약간 장난치듯이 너 내가 이걸로 죽였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밧줄 딱 던져놓게끔 만들어 놓는 거 있잖아요. 너무 억울하다고 하니까. 그쵸. 불쌍하네. 그렇게 분장 실이었나? 아니 무슨 실이었지? 분장 왔다 실이었어요. 갔다 한다고 왜? 그러니까 계속 막 약올리듯이. 추적 끝에 악령에 대한 단서를 좁혀가는 패밀리. 어렵지만 악령과의 접신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호랑이 등에 올랐다가 죽고 있다가 죽는 거나 똑같아. 호랑이. 뭔가 호영산으로 갔는데 급사리 죽었다. 옛날부터 호영산으로 왜? 갑자기 돌변한 영가. 과격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유독 벼락대감에게 적대감을 드러냈다. 왜 이래? 일로 와! 그가 죽였어! 왜 내가 죽였어? 연화애기 씨에게 실린 영은 정말 이 터를 지배하는 악령일까? 내가 죽였어! 얼마나 깊은 한을 품고 있는 것일까? 연화애기 씨는 한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더 이상 접신이 어려운 상황. 밤 시간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 사이 주민 탐문에 나선 제작진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바로 올라가면 총문탑이라고 있는데 거기 벤치에서 총각이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무슨 논란이 있었는 거예요. 저 땅남에 몰래가로 죽이고. 남자가 자살을 한 곳은 바로 방송국 인근의 공원. 그렇다면 남자의 혼이 방송국으로 옮겨간 것은 아니었을까? 터에 문제는 없을까? 벼락대감이 터 조사에 나섰다. 터 자체를 보더라도 지금 문기가 굉장히 강한데 거기에 그 산에 있는 그 주력까지 깎아버렸기 때문에 이 장소 자체가 지금 버려진 방송국에서 지금 귀신이 왕래를 할 수밖에 없는 그 터로 지금 바뀐 거죠. 방송국과 공원은 산 봉우리를 깎아내고 그 위에 세운 것이 확연했다. 결국 신의 벌전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영가의 집이 된 것으로 보였다. 다 돌아봤잖아요, 건물을. 이곳을 지배하는 악령의 정체에 다가서기 위해 패밀리는 밤에 접신할 장소를 정했다. 메인 스팟은 유독 정렬한 접신이 이루어졌던 지하로 결정했다. 새롭게 시작된 미스터리 헌터는 매회 체험단을 초대하는 고스트 캠프를 연다. 체험단은 단독으로 흉가를 체험하게 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패밀리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다. 체험단은 개그맨 김진, 일반인으로 김초란, 유선정, 강지연 씨가 오늘의 체험단으로 초대됐다. 개그맨 김진부터 체험 시작. 이들은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네 길이. 어둠이 낯선 체험단에겐 어둠 자체가 공포로 다가왔다. 여기가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씨. 혼자라는 점도 두려움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체험단 모두 1, 2층에선 별다른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유독 지하에서만 어떤 기운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하는 어디야? 패밀리가 메인 접신 장소로 지정한 곳. 진짜 안 보여서. 체험단도 지하에 자리 잡은 영을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 뭐야? 뭐야?
투어를 끝낸 체험단은 땀이 흥건하고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기분 어떠셨어요? 이상하게 짜증나는 기분이에요. 상당히 좀 진짜로 짜증나는 기분이 있어요. 다리가 갑자기 후들거리고 계단 내려갔을 때 약간의 그 짜증나는, 당연히 겁나죠. 물론 안 믿지만 겁은 나고. 갑자기 막 간질간질 확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네, 정말로 우습게 볼 게 아니고 정말 무섭네요. 네, 무서워요. 여자 체험단은 1, 2층을 돌고 투어의 마지막으로 지하에서 분신 사발을 시도했다. 분신 사발, 내리소서, 내리소서. 펜이 O로 향했다. 여자분이면 O, 남자분이면 X로 가주세요. 또다시 O로 이동하는 펜. 사고로 돌아가셨으면 O, 아니면 X. 이번엔 펜이 X로 이동했다. 사고가 아니라면 자살을 의미하는 것일까? 1층이랑 2층 올라갈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지하 들어갈 때는 좀 서늘하고 지하에서는 이렇게 좀 숨이 차고 좀 막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체험단 역시 고스트 스팟으로 모두 지하를 지목했다. 이젠 겁없는 패밀리의 시간. 패밀리는 곧바로 메인 접신 장소인 지하로 향했다. 지하로 이동하는 도중 벼락대감이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영가가 찾아온 것이다. 또다시 터에 묶인 영가였다. 충격 타고 의자에 뭐 젊은 사람이 또 죽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는데 죽었다는 얘기는 몇 건 있기는 있었지. 방송국 주변에 자살을 포함해 사망사고가 잇따랐다는 주민의 제보. 이곳을 지배하는 악령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연화애기 씨가 낮에 접신을 했던 악령을 다시 불러보기로 했다. 힘에 겨운 듯 주저앉는 연화애기 씨. 영가의 반응은 격렬했다. 누구 매달아서 왔다. 지금 들어오신 분은 누구시야? 영가의 말을 제대로 못 전할 정도로 힘겨운 접신이었다. 연하애기 씨에게서 영가를 떼어내는 도깨비 신자. 한많은 영가의 사연은 무엇일까? 나무에 목을 매달고 이렇게 시체를 이제 한마디로 본 거지. 남자가 목을 매 있는 그러고 여자가 본 거지. 그래가지고 여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주랭랑을 치기 시작하고 도망가는데 누가 뒤에서 확 밀더래. 그래가지고 확 이제 이렇게 밀어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허리가 이렇게 재척혔겠지. 아 소리도 제대로 못 나오고 뭐 방송국에서 사고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이 터 자체에 매여 있는 영가지. 여자는 이 여자도 이제 자기 묘거나 이러진 않지만 여기에서 자기 뼈와 살이 묻혔는 거나 다름없는 거지. 왜 도로 같은 데 사고 나면 지방령처럼 묘를 써도 거기에서 맴돌고 저기를 하잖아요. 이게 막 이제 내가 여기에 주인이고 서열로 봐도 내가 제일 독하다. 그렇다면 남자의 자살을 사주했다는 낮에 접신한 영과 동일한 영인 것인가? 순간 연화애기 씨의 눈빛이 달라졌다.
내가 풀고 가려고? 내가 풀고 가려고? 내가 풀고 어디 간다고? 내가 풀고 간다고? 낮에 접신을 냈던 영철은 벼락 대감을 공격했다. 가보세요. 앞으로. 누가 주인인데? 누가 주인인데? 누가? 어? 터의 주인임을 주장하는 또 다른 영이 나타났다. 자신의 사연을 풀어놓기 시작했는데 남자 때문에 그랬구나. 남자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이 나쁜 놈들. 이 나쁜 놈들. 하지 마세요. 내가 목 매달고 갔어, 내가. 왜 그러셨어? 영가님 왜 그러셨어? 속에 아기 놓고 나 살 길이 없어 찾아 헤맸다 보니 걔한 목숨 살 길이 없었는데 신랑이라고는 눈 뜨고 찾아가도 화면하고 바람이 났는지 낮에 싫었던 여자 영가가 아까 저녁 때 또 다시 그 접신을 했던 그 영가라고 이제 단정을 딱 줘버리고 그렇죠. 응? 그러고서는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낮에 싫었던 영가가 지금 다시 싫었던 이 영가고. 터에서 벗어나길 애원하는 영가는 다른 사람의 자살을 부추기는 액귀였다. 결국 터의 주인이자 악령이 액귀로 드러나면서 유독 자살이 많은 이유도 설명이 됐다. 먼저 터의 신에게 죄를 올리고 이곳에 머무는 영가 하나하나를 모두 천도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여기 묘자리가 많아. 묘자리가 많은데 묘자리도 무시하고 화제도 또 무시하고 여 방송국의 성물이 들어지기 전부터 서성 위에다가 여 산의 벌전이야. 사람 죽어서 넣어서 늦반에다 담아서 혼은 혼반에다 담아서 두둥실 왕생 능락시켜 해야지. 터가 안정을 되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터. 먼저 이곳의 영가들이 편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떠나고 버려진 집에는 이처럼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그 공백을 채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제3의 존재들. 그들은 서로의 영역을 나누고 그들만의 질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처럼 말이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영의 세계. 미스터리 헌터가 찾아갑니다.